오늘은 참을 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를 내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참는 것보다는. 또 참아야 된다고? 참아야 됩니까? 요즘 들어서는 화를 참으면 나중에 병된다고 해서 화를 참지 말고 화가 나면 내야 된다 이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라는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화를 참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화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도 자주 듣게 됩니다. 수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조절이 안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자신도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화병이라고 한국인들에게만 있다는 병명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지내다가 그것이 쌓여서 화병이 되어 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답답한 상태로 지냅니다. 이렇듯이 참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불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3번째가 인욕입니다. 욕된 것을 참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견뎌서 이겨내는 것. 인생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려서 자랄 때는 이 참을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 제멋대로 하도록 키운 아이는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 절제가 잘 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 절제, 마음 다스리기는 먼저 본능과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이 참는 것으로 인해서 조절과 절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먼저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릴 때 먹기 싫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어린아이 밥 먹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또 맛이 있다고 계속 그것을 먹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 때는 계속 잠을 많이 자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느 때가 이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를 가야 하고 저녁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야 합니다. 잠자는 게 좋다고 계속 자고 일어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하거나 게임이나 TV가 재밌다고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생활에 리듬이 깨지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직업이나 할 일이 정해지면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일에 정착을 잘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는데 보통은 자기 수입 내에서 짜임새 있게 맞추어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 욕구가 참아지지 않으면 그냥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주문을 하고 카드를 거대고 해서 계속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싫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아서 서로 언짢게 만들거나 인간적인 소통이나 유대를 해치는 것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화나 분노를 자주 내거나 표출을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고 더욱더 고립되어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자기 절제나 참을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감정 조절도 되지 않아서 그냥 안에 있는 것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거나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와 분노는 왜 일어나는가? 자, 어린 시절부터 이 참을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절제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움이나 적절함을 벗어나면 내면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축적되게 됩니다. 그 절제 과정이 강압적이었거나
폭력적이었거나 비상식적이었거나 지나쳤거나 일방적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게 방치되었거나 한 경우 겉으로는 말을 듣는 것 같고 문제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화와 분노의 불씨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무의식에 쌓인 찌꺼기는 드러나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점점 내면적인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깊이와 크기는 더 뿌리가 깊습니다. 이 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찌꺼기들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소하게는 불편을 느낍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불만은 증가하고 사는 게 싫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염치가 없고 예의가 없다. 그렇게 느끼고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자, 운전을 하다 보면 도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안쪽에 그러한 찌꺼기들의 단편들이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내면에 잔뜩 쌓여있는 이 쓰레기들을 그냥 아무 곳이나 풀어 헤쳐서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흩날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 쓰레기들은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거름이 될 것들은 잘 섞어서 퇴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명상을 하면 자기 내면의 어두움과 찌꺼기들을 발견하게 되고 관계에서 형성된 앙금들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정신과 감정과 육체의 실타래에서 얽히고 설켜서 맺혀진 매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들을 태울 것은 태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씻어낼 것들은 씻어내고 닦을 것은 닦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맑아지고 빛이 납니다. 자, 이러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참아야 될 일이 없어집니다.
신경질이나 화나 분노가 일어날 씨앗이었기 때문에 분노의 삭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화나 분노는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은 공덕과 선업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화나 분노가 일어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인이라는 글자는 참는다는 뜻 외에 용서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나 감정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되어서 쪼여져서 밖으로 표출이 될 때 그것은 화가 되고 분노가 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완되어서 풀어져서 밖으로 나올 때는 용서가 됩니다. 이 화와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도 상하게 하지만 이 용서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리게 됩니다. 자, 이 내면에 쌓였다가 폭발하는 모든 불신은 나의 에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니 다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 화가 나고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으니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갑질을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하는 관념과 아상은 영혼을 가리고 자아를 병들게 합니다. 명상의 시간은 쓰레기를 치우고 마음을 닦는 작업입니다. 이 자성을 가리고 있는 앙금을 걷어내고 닦아내어 에고를 소멸을 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성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빛을 만나고 그 빛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렇게 빛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빛이 드러날수록 큰 즐거움, 기쁨,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